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궤도급 로켓의 1단 추진체를 발사 후 해상에서 회수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주도해온 재사용 로켓 경쟁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세계 상업 우주 시장의 경쟁 구도도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중국 국유 우주기업 중국항천과기집단 CASC는 지난 7월 10일 낮 12시 15분 중국 하이난성 상업우주발사장에서 창정 10B Y1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로켓은 탑재 위성을 예정된 궤도에 올렸으며 분리된 1단 추진체는 수직으로 하강해 해상 회수선 링항저호에 설치된 그물망에 포획됐습니다. 중국이 궤도급 로켓의 추진체를 통제된 방식으로 회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회수 방식은 스페이스X의 팰컨9과 차이가 있습니다. 팰컨9은 착륙용 다리를 펼쳐 해상 바지선에 내려앉지만 창정 10B는 추진체 외부에 설치된 금속 고리를 강철 케이블과 그물망에 걸어 공중에서 붙잡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로켓 추진체를 그물망으로 포획한 사례가 세계 최초라고 밝혔습니다. 그물망 방식은 무거운 착륙다리를 탑재하지 않아도 돼 로켓의 구조를 단순화하고 무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위성이나 우주 화물을 더 많이 실을 수 있으며 회수선이 해상에서 위치를 조정할 수 있어 회수 가능 범위도 넓힐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링항저호는 길이 144m, 폭 50m 규모로 로켓 회수를 위해 제작된 전용 해상 플랫폼입니다. 높이 약 63m인 창정 10B는 2단 로켓으로 저궤도에 최대 16톤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1단은 등유와 액체 산소, 2단은 액체 메탄과 액체 산소를 추진제로 사용합니다. 중국은 이번 비행을 통해 엔진 재점화와 고속 하강 제어, 정밀 유도와 해상 포획 기술을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진체를 회수한 것만으로 완전한 재사용이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회수한 추진체를 정비한 뒤 실제 발사에 다시 투입해 성공해야 재사용 능력이 최종적으로 확인됩니다. 중국은 이번에 회수한 추진체를 점검해 2026년 말 이전에 다시 발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성공으로 중국은 미국에 이어 궤도급 로켓 추진체의 제어 회수 능력을 확보한 두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이 기술은 위성 발사 비용을 낮추고 대규모 저궤도 통신위성을 빠르게 배치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창정 10B에서 검증된 회수 기술은 향후 유인 달 탐사와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 경영자가 스페이스X의 가치가 장차 지구 전체의 경제적 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X에 우리가 목표를 달성한다면 스페이스X는 지구상의 나머지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가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단순히 로켓 발사 기업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스크가 제시한 장기 목표는 스타링크 위성통신과 재사용 로켓, 우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넘어 달과 화성의 대규모 도시를 건설하고 태양계의 에너지와 자원을 산업화하는 것입니다. 그는 향후 10년 안에 수만 명을 달 기지로 보내고 2, 3년 안에는 달 유인 비행을 시작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습니다. 머스크는 달에 식량과 에너지, 생활시설을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자급자족형 도시를 건설해 사람들이 영구 이주하거나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달에 도시를 건설하는 것과 화성의 환경을 지구처럼 바꾸는 테라포밍은 기술적 난도가 다른 만큼 단기간에 실현될 계획이라기보다 장기적 비전에 가깝습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 6월 12일 나스닥에 상장해 첫날 약 2조 1천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기록했으며 이후 주가는 한때 225달러까지 올랐다가 최근 145달러 안팎으로 하락했습니다. 현재 기업 가치는 약 2조 달러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월가의 전망은 크게 엇갈립니다.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스타쉽 개발 지연과 막대한 투자비를 이유로 주가가 75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면 스타쉽과 스타링크, 우주 기반 AI 사업이 성공할 경우 주당 900달러, 기업 가치 12조 달러까지 가능하다는 전망도 제시됐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약 240달러입니다. 머스크의 주장은 인류가 지구의 에너지만 사용하는 문명을 넘어 태양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카르다쇼프 2단계 문명으로 진입해야 한다는 구상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스페이스X가 실제로 지구 전체보다 큰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스타쉽의 완전한 재사용과 우주 운송비 절감, 달 화성 도시 건설, 우주 에너지 산업이라는 전례 없는 과제를 모두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진과 홍수 같은 대형 재난 현장에서 사람 대신 무너진 건물 틈과 침수 구역을 수색할 수 있는 수륙 양용 사이보그 바퀴벌레가 개발됐습니다. 싱가포르 난양공대와 일본 와사다대 공동연구진은 살아있는 바퀴벌레의 전자장치와 초소형 잠수복을 결합한 새로운 재난수색 기술을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했습니다. 사이보그 곤충은 살아있는 곤충의 뛰어난 이동 능력에 인간의 원격 조종 기술을 결합한 장치입니다. 연구진은 몸 길이가 약 10cm에 이르는 마다가스카르 휘파람 바퀴벌레를 활용했습니다. 몸집이 커 배터리와 제어 장치, 센서 등을 등에 싣고도 비교적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종 방식도 독특합니다. 바퀴벌레의 오른쪽 더듬이에 전기 자극을 주면 바퀴벌레는 오른쪽에 장애물이 있다고 판단해 왼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반대쪽 더듬이를 자극하면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연구진은 이 원리를 이용해 바퀴벌레를 원하는 방향으로 원격 조종합니다. 기존 사이보그 바퀴벌레는 건물 잔해처럼 좁고 복잡한 공간을 통과하는 데에는 뛰어났지만 물에 빠지면 호흡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는 수도 간 파손이나 폭우로 잔해 내부가 물과 진흙에 잠기는 경우가 많아 실제 구조 활동에 제약이 컸습니다. 연구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퀴벌레 몸통의 약 3분의 1을 감싸는 부드러운 실리콘 잠수복을 제작했습니다. 잠수복 안에는 과산화수소와 이산화망간이 들어있습니다. 두 물질이 반응하면서 산소를 만들고 생성된 산소는 4개의 가느다란 관을 통해 바퀴벌레의 숨구멍인 기문으로 직접 전달됩니다. 잠수복을 입은 바퀴벌레는 물속에서 최대 3시간 동안 호흡하며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지상에서는 초당 8.7cm, 물속에서는 초당 7.8cm로 이동해 수중에서도 속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향후 카메라와 생체 신호 센서, 위치 추적 장치, 자율 내비게이션 기술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침수된 건물 잔해와 배수관, 터널을 수색하고 생존자의 체온이나 움직임을 감지하는 구조 장비로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잠수복 기술은 메뚜기와 딱정벌레처럼 비슷한 호흡 구조를 가진 다른 곤충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작은 생명체의 생존 능력과 첨단 전자기술이 결합하면서 재난구조 로봇의 개념도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영화 매트릭스의 주인공 네오는 빨간 약을 삼킨 뒤 자신이 현실이라 믿었던 세계가 뇌에 전달된 전기 신호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몸은 캡슐 속에 누워 있었지만 의식은 도시를 걷고 싸우고 사랑했습니다. 영화 속 상상이 이제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기술을 통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메타는 6월 29일 사람의 뇌 활동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입력하려는 문장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비침습형 BCI 기술 브레인 투 커티 버전 2를 공개했습니다. 뇌에 전극을 심는 수술 없이 자기 뇌 자동, MEG 신호만으로 문장을 복원하는 기술입니다. 연구진은 자원자 9명에게 각각 10시간 동안 MEG 장비를 착용하게 하고 22,000여 개의 문장을 입력하는 동안 발생한 뇌 신호를 수집했습니다. 기존 방식처럼 사람이 복잡한 신호 처리 과정을 설계하지 않고 딥러닝이 원시 뇌 신호를 직접 분석하는 종단 간 AI 구조를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대형 언어 모델을 뇌 신호 데이터에 맞춰 미세 조정해 문장의 의미와 단어의 연결관계를 추론하도록 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해독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수정하고 최적화하는 자동 개발 방식도 활용됐습니다. 그 결과 평균 단어 오류율은 3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평균 단어 정확도 61%에 해당하며 기존 비침습형 기술의 약 8%와 비교하면 큰 폭의 향상입니다. 가장 성능이 높았던 참가자는 정확도 78%를 기록했고 전체 문장의 절반 이상을 단어 1개 이하의 오류로 복원했습니다. 메타는 비침습형 기술이 수술을 전제로 한 뇌 임플란트의 성능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머릿속 생각을 아무 조건 없이 읽는 기술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실제로 문장을 입력하려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뇌 활동을 분석한 것이며 대형 MEG 장비가 필요해 당장 가정이나 병원에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참가자별로 오랜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침습형 BCI 분야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뉴럴링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뇌에 머리카락보다 가는 전극을 삽입해 사지마비 환자가 생각만으로 커서를 움직이고 인터넷을 이용하며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쟁사 패러드로믹스도 421개의 미세 전극으로 뉴런 신호를 읽어 문자와 합성 음성으로 바꾸는 무선 장치를 환자에게 이식했습니다. 메타는 이번 연구를 디지털 브레인 프로젝트의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뇌활동 학습 모델과 대규모 신경 데이터 처리 플랫폼, AI 평가 체계를 함께 개발하고 있으며 연구 코드와 데이터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뇌 손상이나 류게릭병, 척수 손상으로 말과 움직임을 잃은 환자들이 수술 없이 의사소통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영화 매트릭스가 기계에 갇힌 인간을 그렸다면 현실의 BCI는 기계를 통해 인간이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뉴스 더 개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